두 번째 비디오 의사결정나무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나무의 제기적 분할 알고리즘 정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즉,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다고 앞에서 예시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카트, C4.5, CHAID라고 하는 방법론을 소개를 했었고,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 나눠서 부분적으로 나왔었는데, 제기적 분할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트라고 하는 방법론은요, 이름에서 올 수 있는 것처럼 분류와 예측 모두 가능합니다. C4.5도 모두 가능하고요. 이 CHAID는 분류 문제만 풀 수 있고 예측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 변수 y가 범주형이고 수치형일 때 가능하고 범주형이고 수치형일 때 가능한데 이 CHAID는 범주형만 가능한 겁니다. 이때 각각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불순도 방법, 불순도 알고리즘은 카트는 진위, C4.5는 엔트로피, CHAID는 통계량이나 카이스퀘어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분리 기준, 즉 리커시브 파티셔닝에 대한 기준은 카트는 이진 분리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다중 분리가 가능하다. 이 나무 성장과 관련돼서 이 카트와 C4.5는 특별한 스탑 컨디션이 없는 한 완전 모양 생성 후에 가지치기를 한다. 결국 다시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CHAID는 완전 모형 생성을 하지 않고 중간에 만들다가 최적 모형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만둔다. 즉 이게 오히려 스탑 컨디션이 있는 거죠. 자, 가지치기를 할 때 요 CHAID는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나무 성장할 때 가지치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카트와 C4.5는 가지치기를 할 때 차이가 있어요. 카트는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검증할 때 검증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C4.5는 학습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논문에 학습 데이터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데이터가 워낙 적어서라고 되어 있었고 아마 교수님이 생각할 때 최근에 C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시 학습 데이터, 검증 시 검증 데이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발연도를 알아보면 이 CHAID가 제일 먼저 제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CART라고 하는 카트가 그 다음에 C4.5에 해당하는 방법론이 1993년도에 이렇게 제한이 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방법론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불리워지는 워낙 전통적인 방법론은 이 DT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최근엔 앙상블 기법이 도입된 랜덤 포리스트까지 오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베이스로는 다들 알아두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브레이만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 이 분류나무와 회기나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진 분할 이렇게 반드시 노드가 2개씩으로만 분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치기는 학습 데이터로 나무를 생성하고 검증용 데이터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게 가지치기 기준이 검증용 데이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불순도 알고리즘은 진위 인덱스라고 하는데 진위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식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예요. 카트 C4.5를 지금부터 예시를 들 때 요 충성 고객과 탈퇴 고객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값이 선택이 되는지를 같이 알아볼 텐데 우리 홈쇼핑에서 충성 고객과 탈퇴 고객을 구분하는 규칙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충성 고객 LC, 탈퇴 고객 CC라고 지금부터는 약자로 표현을 할게요. 총 1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성별과 결혼 유무 중 어떤 변수가 더 분류를 잘하는 변수인지 찾고 분류 규칙을 또 찾으려고 합니다. 즉 어떤 설명 변수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규칙을 중심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죠. 자,
실제로 성별에 의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나무, 결혼 유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무가 이와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했을 때 실제로 성별에 의한 분류가 맞는 건지, 결혼 유무에 의한 분류가 선택돼야 되는 건지, 즉 이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선택되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카트에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렇게 리컬시브 파티셔닝을 할 때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니 인덱스는 불확실성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거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성별에 의한 분류와 결혼 유무에 의한 분류 결과 지니 인덱스가 낮아지는, 최대한 작아지는 설명 변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니 인덱스가 왼쪽과 오른쪽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루트 로드에 대한 지니 인덱스 값을 구해볼게요. 루트 노드는 분할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죠. 즉 그러니까 이렇게 이 R이 분할된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안에만 1-K는 1에서 M, P, I, K의 제곱을 하게 됩니다. 살펴볼게요. 이 K는 결국 밑으로, 그러니까 요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 각 클래스의 수. 그래서 K는 지금 M이 2에 해당이 되겠죠. LC와 CC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이 LCO, CCO인 그룹에서는 실제로 PIK가 10개 중에 5개, 10개 중에 5개 해당이 되네요. 전체 고객 중에 충성 고객 5명, 탈퇴 고객 5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진 인덱스는 1-10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또 10분의 5의 제곱이죠. 이거는 실제로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빼니까 2분의 1, 0.5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 요 왼쪽 남자라고 하는 성별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진 여기 이 노드의 남자 노드라고 할게요. 남자 노드의 지니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네, 노드의 지니 인덱스니까 역시 얘도 여기 단일 노드이기 때문에 전체 그룹은 6개, 각 클래스는 각각 충성 고객 5, 그리고 탈퇴 고객 하나인 거죠. 여자라고 하는 그룹을 살펴보니까 로얄, 즉 충성 고객이 없고요. 탈퇴 고객이 넷이나 있어요. 즉 여성 고객은 충성 고객이 없네요. 네, 아무튼요. 지니 인덱스를 구하면 다시 요 수식에 의해서 1-6명 중에 5명, 그리고 그 뒤는 6명 중에 1명이니까 6분의 1에 제곱해서 0.278이 나옵니다. 여성 모드에 대한 지니 인덱스는 전체 그룹 4명 중에 1명도 없는 게 충성 고객이고요. 4분의 0의 제곱, 그리고 4명 중에 4명 모두 탈퇴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됐죠. 지니 인덱스가 0입니다. 즉 지니 인덱스가 0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불순도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만 존재한다는 거죠. 맞죠? 노드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구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노드 각각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니 인덱스를 구했고, 요거를 전체로 합치려면 요식이 필요하겠죠? 요 앞에가 결국 가중치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 성별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전체 트리노드의 지니 인덱스는 이 남자 노드로 내려온 거의 가중치, 여자 노드의 가중치를 곱하는데, 이 가중치는 결국 뭐냐면 전체 그룹 수 중에 밑으로 내려온 데이터의 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0분의 6 곱하기 남자 지니 인덱스, 10분의 4 곱하기 여자 지니 인덱스를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성별이라고 하는 정보의 지니 인덱스는 0.176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혼 유부에 의한 분류도 나눠보면요. 뭐 마찬가지로 루트에 대한 지니 인덱스는 같겠죠. 자, 이제 이 기혼이라고 하는 정보는 분화라고 보니까 기혼 미혼이 거의 충성과 탈퇴 고객을 그렇게 딱히 구별하고 있잖아요. 되게 애매하게 나눕니다. 좋은 설명 변수가 아니라는 게 우리 눈에도 보이죠. 근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지니 인덱스로 계산을 해보면 기혼 여부는 5명 중에 2명, 5명 중에 3명이니까 1-5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해서 0.48이 나옵니다. 미혼이라고 하는 노드의 지니 인덱스는 충성 고객이 5명 중에 3명, 탈퇴 고객이 5명 중에 2명이니까 역시 이렇게 해서 똑같이 0.48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전체 나무의 의사결정 나무의 지니 인덱스는 가중치 곱하기 기혼이라고 하는 노드의 지니 인덱스 더하기 가중치 곱하기 미혼이라고 하는 노드의 지니 인덱스입니다. 따라서 이 가중치는 어떻다? 전체 그룹 중에 각각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데이터 부분 집합의 수. 그래서 A라고 하는 거 5개, B라고 하는 그룹 5개로 쪼개졌으니까 10분의 5, 10분의 5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고요. 기혼 0.48, 미혼 0.48 해서 최종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전체 의사결정 나무 카트의 지니 인덱스는 0.48입니다. 근데 지니 인덱스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불순도, 불확실성, 즉 낮은 값이어야 좋다. 성별은 0.167, 그러니까 0.5에서 0.167로 결혼은 0.5에서 0.48 거의 줄어들지 않았네요. 즉 결혼 유무는 그렇게 중요한 설명 변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설명 변수 중 우선 선택해야 되는 설명 변수는 바로 뭐다? 성별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별로 먼저 분할을 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분리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봤고요. C4.5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C4.5에서 사용한 또 엔트로피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류나무 C4.5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분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트처럼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카트와의 차이는 다중 분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드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앞에 있는 카트는 1 뭐 이렇게 썼어요. K는 이거 M이었나요? PIK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항상 2개죠. 왜요? 이 앞에 살펴보시는 것 같이 지금 2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으니까요. 물론 클래스의 수가 분할의 개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이 부분은 잘못 설명했네요. 네, 예시가 부적절했어요. 잊으세요.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중분할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2개면 이진분할, 여러 개면 다중분할입니다. 보통 요 트리 구조 같은 걸 이제 여러분도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교수님이 연구하는 연구 필드에서는 요걸 K개를 보통 10에서 뭐 많게는 100까지 더 많게는 1000까지도 봤어요. 보통 그래서 이거를 10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10개, 10개씩 만들면 결국 이 노드가 1000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도 알고리즘으로는 엔트로피, 정보이론 이등률, 정보 이등률이라고 하죠. 정보 이론 이등률이 아니라 정보 이등률.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역시나 C4.5도 가지치기를 사용을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엔트로피 식을 보시면 로그라고 하는 로그 2가 나와요. 생뚱맞게 왜 로그 2가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비트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는 학문이다 보니 로그 2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8 하게 되면 3비트 이 비트 수로 이제 정보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마이너스는 왜 붙었나요? 실제 확률 뒤에 붙는 이 확률 값은 항상 1보다 작아요. 근데 보시면 1보다 작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항상 이 결과가 이 뒤 결과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앞을 마이너스로 해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엔트로피 식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보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됩니다. 변하기 전의 엔트로피와 변한 후의 엔트로피를 빼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인포메이션 게인이 생겼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C4.5의 브랜치 기준을 삼게 되는데요. 동일한 예시예요. 앞에서 충성 고객과 탈퇴 고객 그리고 심지어 성별과 결혼 유무에 의해서도 브랜치를 결정할 건데 C4.5에서 사용하는 엔트로피 그리고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거를 적용했을 때 과연 성별에 의한 분류법을 먼저 선택을 할지 결혼 유무에 의한 분류를 선택을 할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요 뒷부분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노드에 해당하니까 PK는 뭡니까? 네, 먼저 로얄에 대해서 해볼게요. 로얄 커스터머여서 충성 고객은 10명 중에 5명이네요. 그러니까 10분의 5. 그리고 로그 2에 똑같이 10분의 5입니다. 다음 탈퇴 고객은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5 로그 2에 10분의 5 해서 1이죠. 엔트로피가 1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매우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 딱 반 섞여 있는 상황. 남자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나누어진 노드의 엔트로피는 총 6명 중에 5명이 충성 고객, 1명이 탈퇴 고객입니다. 그래서 6분의 5의 로그 2의 6분의 5, 그 다음은 뒤에 탈퇴 고객에서 6분의 1을 해 로그 2의 6분의 1.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0.65가 나옵니다. 여자 노드에 대한 엔트로피는 두 개의 그룹 0과 4. 그래서 4분의 0에 로그 2의 4분의 0. 한쪽은 4분의 4 곱하기 로그 2의 4분의 4.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0이 나오죠. 왜 0이죠? 완전히 하나의 클래스만 존재해서 엔트로피가 매우 안정화된,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필요하지 않은 딱 제로의 상태인 겁니다. 성별에 대한 엔트로피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니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가중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가중치는 전체 데이터셋 중에 몇 개의 부분 집합이냐가 결정된다 그랬죠. 왼쪽이 10개 중에 6개의 데이터, 이쪽이 10개 중에 4개의 데이터가 왔으니까 각각 10분의 6 곱하기 0.54 그리고 10분의 4 곱하기 0에서 0.35입니다. 엔트로피가 꽤 많이 낮아졌네요. 1에서 0.39로 떨어졌으니까요. 여기 IF 인포메이션 게인은 뭐라고 했었죠? before에서 after를 빼는 거였어요. before 1이죠. after 0.39 1-0.39니까 0.61이 되네요. 인포메이션 게인은 말 그대로 정보 이득이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클수록 좋은 거죠. 많이 얻은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은 겁니다. 결혼 유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0.0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엔트로피는 0.971이어서 매우 엔트로피가 높아요. 즉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기준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게인 1-0.971 0.02구여서 얻은 게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죠. 인포메이션 게인에서. 따라서 C4.5 알고리즘을 이용한 본 문제 해결에서도 역시나 성별이라고 하는 설명 변수가 결혼 유무에 대한 설명 변수보다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정보 이득률이라는 게 나와요. 아까
그 인포메이션 게인으로 끝내지 않고 IG로 끝나지 않고 레이시오가 나와요. 정보 이득률. 왜 이 정보 이득률이라 하는 게 나왔느냐라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앞에 예제는 이 이진 분리에 대한 예제를 지금 예시로 든 건데요. 실제로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 분할을 사용할수록 값이 커져요. 인포메이션 게인 값이. 즉 스케일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가지수가 무조건 많아진다고 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인트린징 밸류라고 하는 거를 도입해요. IV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이진 분할과 다중 분할을 선택하더라도 이 분할이 각각 실제로 그 기준점을 잡는 게 공평하게 평가되기 위해서 이 정규화 과정, 정보 이동률이라고 하는 정규화 과정이 도입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정보 이득률 IGR은 IV 나누기 인포메이션 게인이에요. 따라서 이 IV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IV는 이와 같습니다. 자, 예시를 살펴볼까요? 우리는 결국 IV분의 IG를 해야 돼요. 근데 이 IV는 앞에서 0.61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IV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게요. n분의 1 곱하기 로그 2 n분의 1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n은 k죠. k니까 클래스라고 했어요. 즉 하나의 클래스마다 갖고 있는 사람의 수. 첫 번째 클래스 k0은 로얄인데 5명이니까 어때요? 10명 잠시만요. 이게 이쪽으로 나눠진 게 지금 6명, 이쪽으로 나눠진 게 4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IV는 지금 2개니까 요 그룹인 거고, 만약에 3그룹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그룹을 계속 빼면 돼요. 요 앞에 그룹이 10개 중에 6개니까 10분의 6의 로그 2의 10분의 6이고, 뒤는 마이너스 10분의 4 로그 2의 10분의 4입니다. 만약 10개가 5, 3, 2였으면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5의 로그 2의 10분의 5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3의 로그 2의 10분의 3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2의 로그 2의 1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 IV가 0.97, 지금 2개일 경우에 0.9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V를 0.61 나누는데 사용하면 최종적으로는 0.63, 조금 올랐어요. 정규화를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 결혼 유무에 대해서도 구해보니까 IV 값이 그냥 똑같이 5로 쪼개져서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1분의 0.029에서 0.029 변화없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IV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규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어요. 좀 예시가 여기에 다중분리가 들어갔으면 좀 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극적으로 변하는지가 보였을 텐데, 준비된 예시가 약간 그러지 못하네요.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분리나무, 의사결정나무의 분류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이렇게 이런 분류나무를 쓰다 보면 과적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왜? 끝없이 나무를 분할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과적합이 뭐였죠? 학습용 데이터에 완전히 적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은데, 예시가 조금 부적절합니다. 교수님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네, 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 녹색이 지금 과적합된 형태죠. 원래는 이렇게 지금 정답은 녹색으로 나누어진 요런 커브를 찾으면 우리가
파란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를 참 잘 나누어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조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파란 데이터와 빨간 데이터 중간중간에 보면 잘못 분리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노이즈인 거죠. 학습 데이터에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다 학습 데이터를 다 맞추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녹색과 같은 선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 노이즈를 노이즈로 보지 않고 학습 진짜 데이터를 보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100% 정답이었지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그 인식률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과적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학습용 데이터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처 고려하지 못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 과적합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적당히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중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분할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시가 이런 예시인데 보통 이게 잘 만들어진 틀이고 끝까지 끝없이 분할해서 이제 다 하나씩 남긴 거예요. 이 공간에 아이고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결정 관계를 나누고 놓으면 여기 안에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너무 많이 나눈 거죠. 오버피팅 된 거예요.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고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거 있었죠? 네. 너무 그림을 못 그렸네요. 아무튼 우리는 이 나무 성장을 중단함으로써 과적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성장 멈추기와 가지치기가 있는데 이 각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장 멈추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깊이를 나무 모델의 깊이를 파라미터로 설정해요. 즉 여러분이 이제 사이킨런을 통해서 뎁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뎁스가 바로 얼마의 깊이로, 이게 트리의 깊이인 거예요. 트리의 깊이. 얼마의 깊이까지만 나무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나무 모델을 성장시키면서 특정 조건에 도달하면 성장을 중단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위에서 배웠던 뭐 엔트로피가 몇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을 중단한다 뭐 이런 거죠. 또 세 번째 조건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노드 내의 최소 관측치 해수. 여기 노드는 터미널 노드. 성장을 딱 했어요. 10개가 5개로 했어. 근데 교수님이 최소 관측치를 2개라고 했대요. 여기 2개, 3개 그만 성장. 여기는 여기 예시가 부족함. 뭐 12, 4, 2, 2 여기 성장 그만. 8, 3, 5 계속 성장. 여기 1, 2 여기 2, 3 여기 3 여기 2 2는 그만 성장. 3은 다시 1, 2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노드 내에 최소 관측시의 수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나무가 성장해라 라고, 그리고 언제까지만 성장하고 그만 멈춰라 라고 지정할 수 있겠죠. 또한 불순도의 최소 감소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교수님이 예를 들었던 거는 그 값 자체가 얼마 이하이면 그만하라였는데 여기서는 감소량, 요 차이, 엔트로피의 차이, 뭐 지니 인덱스의 차이, 이런 것들의 감소량이 어느 이하다.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에러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 미분값이 0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거는 수렴했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을 멈춰라. 네, 이렇게 해서 스탑 컨디션을 두어서 중간에 성장을 다 끝까지 하지 않고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먼저 다 만듭니다. 끝까지 각 노드에 하나의 클래스가 남거나 혹은 동일한 동질의 클래스가 남을 때까지 내려요.
이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실제로 각 영역 안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존재할 때까지 영역을 분할한 모습이에요. 즉 완전 모형을 생성한 겁니다. 자, 먼저 완전 모형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 모형이 생성했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해 나간다. 근데 이 제거한다라고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톱을 들고 윙 하고 이제 지금 밑에 하위 노드를 다 없애버리는 중인데 데이터를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머지하는 개념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지금 여기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여기가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왼쪽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머지의 개념이라는 거죠. 모델 생성 후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개념이고요. 성장 멈추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교수님 어느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되나요? 이 비용 함수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비용 함수를 최소로 하는 분기점을 찾아서 자르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비용 함수가 무엇인지 그 비용 함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지치기란 먼저 어떻게 한다? 동일 클래스만 각 영역에 존재할 때까지 영역을 끊임없이 분할한다. 그리고 나서 이 영역들을 점점 머지, 합치는 개념을 통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친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간략화한다. 이 과정이 바로 가지치기이고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에 같은 경우 이 가지치기 덕분에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사이킨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프루닝 옵션을 넣어서 데이터 학습에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프루닝 옵션을 꺼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과적합이 발생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비디오를